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사전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한 번씩 육해공 우리 한국군 무기들을 로테이션해서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 육군 포병 무기입니다. 똥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견인포 중에서 가장 작은 105mm포 M101 그 똥포의 포생 역전입니다. K105A1 차륜형 자주포 지금 우리 육군 보병사단에 쫙 깔려있는 그 차륜형 자주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포 KM101, 뭐 M1, 또 KH178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의 105mm 포가 있었죠. 그 원형이 바로 이제 이 M1 101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우리 육군 사단에 3개 대대씩 완전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 아마 그때 군대 생활 하실 때 사단의 포병 대대 전부 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155mm 포 한 개 대대 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은 1925년에 시제품이 등장했었어요. 서방세계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의 표준형 화포라고 할 수 있는 75mm 크루프 속사포라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력 화포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대한제국도 그걸 구매를 했었어요. 그 크루프 속사포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색창연한 거죠. 1925년에 시제품이 등장해서 1934년도에 양산을 개시를 했고 2차 대전 고스란히 뛰었고요. 1940년대 성능 개량했고 6.25 때 미군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군에게 다 공유하고 놔두고 이제 갔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미군이 놔둔 이 M101 105mm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썼고 6.25 때도 썼고 그 포를 가지고 이제 우리 포병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6.25 때 가지고 왔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탄들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포탄 사실 뭐 포탄 그 소모품인데 그거 우습게 볼 일 아니죠. 포탄 하나 지금 사는데 155mm 아무리 싼 155mm 포탄이라 하더라도 4, 50만 원 줘야 되니까 그거 뭐 전쟁 나면 수십만 발, 수백만 발 쓰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포병 탄약창이 있어요. 포병부대 외에 완전히 큰 탄약창이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탄약이 있습니다. 그 탄약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계속 쓰냐 마냐. 자, 마루 닳도록 써보자. 2009년도에 방위사업청이 2009년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에서 삼성 테크윈이 제안한 105mm 차량형 자주포 개발안을 선정했다라고 나왔는데 2009년도에 그 방산업체들 니들 군에서 주는 그것만 하지 말고 니들이 스스로 아이디어 한번 내봐. 군에서 제안하는 거 말고 스스로 뭔가 좀 아이디어 짜서 한번 제안 한번 해봐. 해서 쫙 했더니 삼성 테크윈 당시 이제 이 포는 삼성 테크윈에서 주로 만들었죠. K9 자주포 그리고 그 전에 K55 라이센스 생산 이거 전부 다 삼성 테크윈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포를 주로 만드는 삼성 테크윈이 우리는 이런 혁신 해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M101 이 똥포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위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10명 넘는 인원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걸 차량화시키자 해서 이걸 제안한 겁니다. 방사청에 보니까 너무 좋죠. 선정 이거 좋아 이렇게 됐는데 삼성 테크윈은 최저 비용으로 최강의 가성비를 뽑자라는 게 이제 홍보죠. 삼성 에보 105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이거요. 방열부터 사격 준비 전부 자동이라서 병력 소요도 줄고 5톤 트럭만 사다 붙이면 되니까 가격도 싸고 고객님 재고탄 계속 쓰실 수 있어요. 그러냐 일단 그냥 지르시라니까요 해고 막 이제 홍보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육군에 널리고 널려있는 이 105mm 포 그리고 이제 5톤 트럭 KM711 5톤 트럭 그거 뭐 사가지고 그 갖다 붙이고 그리고 자동화 장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싼 가격에 나오고 포탄이야 저기 뭐 탄약창에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계속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금 국방계획 때문에 병력이 자꾸 줄어드는데 포병부대들에 언제나 이렇게 10명 넘는 한 개 포에 10명 넘는 병력들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병력 줄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맞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이거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연평도 포격 도발을 2010년 11월 달에 당했죠. 그리고 2011년 초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등장합니다. 김상기 참모총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특전사령관도 하고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3군 사령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군 사령관 할 때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었죠. 뭐 직접 자기 야부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듬해 육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5mm 포를 차량화시키는 거. 그래서 수도 아니 지금 전 세계는 120mm 자주 박격포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120mm 자주 박격포 해야 돼. 트렌드잖아, 트렌드. 그리고 위력이 상대가 안 되잖아. 왜냐? 선진국들은 다 병력들을 줄이고 하면서 한정된 병력으로 위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박격포도 과거에는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 박격포도 전부 다 자주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동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박격포가 보병에게는 최강의 화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병을 지원하는 그 창급 부대를 지원하는 포를 다시 야포로 한다? 이건 트렌드 안 맞잖아. 그리고 야포와 박격포의 위력이 차이가 난다. 일단 위력은 그 101을 차량화시켰을 때 사거리가 11km 나오고 120mm 자주 박격포는 12km 플러스 알파야. 그리고 뭐 하기에 따라서 20km도 가고 그러니까 사거리도 길고 문제는 가장 확실한 문제는 살상 범위. 105mm 포는 살상 범위가 25m에 25m. 근데 그 25m도 제대로 된 동그란 원이 아니고 일단 사선을 그리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부딪혀서 터지고 나서 파편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타원으로 이렇게 비산이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살상 반경 25m에서 50m 지름의 살상 반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박격포는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파편이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구현이 되니까 살상 범위가 49m인데 거의 뭐 100m를 그대로 다 살상 범위 안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0mm 자주박격포가 105mm 포보다 살상 반경도 재원상 2배로 더 넓고 그리고 실제 효력 반경도 이게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위력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거의 뭐 3배, 4배인데 이거를 해야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이제 당시 김상기 총장이 주장을 했고 또 육군은 총장이 바뀔 때마다 뭐 육군뿐만 아니고 해군, 공군 다 그래요. 총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마구마구 바뀝니다. 김상기 총장 전역하고 그 다음 총장이 와서 아니 뭐 지금 운영 유지비가 중요한데 포탄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러면 120mm 포 하면은 포탄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 예산을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성능이냐 예산이냐. 105mm 포로 했을 때는 저비용 저성능이에요. 그런데 포탄 한 발에 지금 이제 이 탄약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수량의 탄약 그것도 이제 공짜는 아닙니다. 탄약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자 이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그 포탄에 대해서 창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하고 다 하면 105mm 포탄 같은 경우에 한 발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0mm 포탄 같은 경우는 한 발에 한 60만 원 하니까 이거 차이가 이렇게 큰데 또 120mm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워낙 오래됐으니까 10에서 15년간 계속 창정비 해줘야 되지만 이거 사면 이건 새 거니까 한 30년 정도는 창정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거는 좀 빼고 해야지 왜 그냥 당장 이 가격대로만 하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위력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3배, 4배 차인데 그 위력 계산은 안 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고비용, 고성능, 저비용, 저성능. 그런데 고민될 때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결국 보병 여단 지원 화기로 이 자동화시킨 똥포 M101을 자동화시켜서 하기로 하고 기계화 사단의 기계화 대대 거기에 이제 원래 자주박격포가 있죠. 그 K242 해서 4.2인치 자주박격포 하고 있는 기계화 대대도 있고 K281 해서 81mm 자주박격포를 쓰는 기계화 대대도 있어요. 근데 사거리가 너무 짧죠. 81mm 해봐야 뭐 한 5km 그리고 4.2인치 해봐야 뭐 한 4.7km 이거밖에 안 가니까 4.7km 밖에 있는 적에다가 포격을 가할 수 있다? 이게 뭐 사실 이 현대전에 의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기계화 부대의 적은 기계화 부대인데 적도 기계화 부대인데 적 기계화 부대가 4km를 몰아붙이는 거 순식간에 몰아붙이는데 언제 지금 사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거리 더 길어야 된다 해서 기계화 대대에는 120mm 자주 박격포를 넣어줍니다. K200 장갑차에. 이렇게 해서 이원하러 갑니다. 왜?
고민될 땐 두 개 다 해야지. 이 총장은 이거 하자. 저 총장은 저거 하자. 그럼 두 개 다 하자. 왜? 대한민국은 포방부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육군은 완전히 다 내려앉았던 상황과 마찬가지죠. 국방부 장관이 뭐 해군, 공군 이런 사람들이랑 합참의장, 뭐 공군 뭐 줄기차게 하지. 뭐 이러니 지금은 육군이 힘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힘 좋았던 시절, 포방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육군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단장이 직접 통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실제 여단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 사단의 예하 연대를 전부 여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대장 이거 없어요. 전부 여단장입니다. 그러면 여단 전투단이 되려고 하면은 그 휘하에 그 보병 그 전투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병부대, 그리고 군수지원대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군수지원대대 다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근 1년 내에 군수지원대대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서 여단 전투단 체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연대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이제는 여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 여단장이 직접 통제를 하게 되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리고 한 대당 7억 원. 야, 저게 7억 원 있는 거 그대로 생산하는데 뭐 그게 7억 원이야? 일단 뭐 트럭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 트럭도 그 트럭 하나에 뭐 얼마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개량을 하기 때문에 불과 한 1,000대도 안 되는 이 물량을 가지고 이런 개량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죠. 그렇게 다 해서 7억 원. 사실 뭐 요즘 뭐 포 한 문에 7억 원이면 아주 싼 겁니다. 전투 중량 18톤, 운용은 5명. 과거에는 이제 10명 이상이 붙었어야 되죠. 최대 속도는 시속 85km. 그리고 방열, 사격 재원 산출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 불과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발사 속도는 최대 발사 속도 분당 10발, 지속 발사는 분당 3발, 사거리는 11km. 이런 재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재원이죠. 자, 그래서 일선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죠. 야, 방열이 정말 편하다. 과거에는 이 포 하나, 105mm 포 하나 사격하려고 하면은 차에 끌고 온 차에서 일단 풀어야 되죠. 그리고 달라붙어가지고 포신가대 벌려야 되죠. 그리고는 곡괭이질 해가지고 이 발톱 박아야 되죠. 앞에도 박고 뒤에도 박고 세 군데 박아야 되죠. 그리고 다져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측각기 가지고 맞춰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맨날 훈련하는 그 훈련장에서는 뭐 훈련장의 땅이야 밑에 다 그냥 바위고 돌이고 다 끄집어내서 그냥 뽀송 부들부들한 흙이죠. 그러니까 파기도 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훈련장 이기 말고 긴급 방열한 거 다른 데서 한번 해보자. 다른 데 가보면 우리나라 땅 파보십시오. 그냥 흙만 나옵니까? 모래만 나옵니까? 아니죠.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 곱게 자란 이 병사들이 꽃갱이질을 하는데 이만한 돌이라도 나오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파지죠. 야, 돌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해봐. 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옮기자. 또 포를 또 옮겨야 되죠.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와서 다시 매달고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있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다 보면은 이 포병 지원, 사격 지원 해주기로 했던 우리 포병 부대들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서서 스페이드만 딱 내리고 쏴버리면 되니까 1분 만에. 야, 너무 편해. 그리고 여기 이제 판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방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 있으니까 혹시 적의 특작 부대들이 와서 이제 우리 포병, 적의 포병을 제압하는 게 전쟁의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의 특작부대, 특공대들이 와서 우리 포병들 있으면 그냥 뭐 자동화기로 다 제압해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뭐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방탄판이 있으니까 적의 특작부대들이 갈긴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K6 12.7mm 중기관총이 있어요. 그래서 적의 특작부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 중기관총을 특수부대가 감당할 수가 없죠. 화력이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적의 특작부대의 직접 공격에 괜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 사격을 할 수 있고 방해를 아무데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과거에는 이게 이제 사격 재원이나 지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선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받기 위해서 이 포들이 조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 유선으로 다 연결해서 이렇게 사격 지원받고 해야 되니까 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의 특수부대들의 직접 공격에도 위험하고, 그리고 적의 특수부대들이 직접 공격 안 하고도 자기네들의 포병에다가 이 좌표를 불러주고 사격 이제 때리라고 하죠. 그때도 와서 상부에서 자탄을 내려 꽂아도 그러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거의 뭐 괴멸을 한 방에 괴멸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널찍널찍하게 띄엄띄엄 무선으로 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주 널찍하게 띄어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이 화력을 유도해서 상부 자탄을 통해서 우리 포를 공격한다고 해도 한 번에 괴멸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특수부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걸 지금 괴멸 못 시키면은 반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두렵죠. 그게 다 억제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여단장들이 사단장에게 사단에서 포 하나를 연대 하나 다 배속받지 않습니까? 포병대대 하나를. 그렇게 해서 그 연대장이 전투를 하다가 이 배속받은 이 포병대대에게 사격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제 지원 요청이죠. 지시가 아니죠. 명령이 자기 바로 휘할 부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좀 늦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예하에 포병대가 있으니까 그냥 야, 해 빨리 쏴 이렇게 하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전투가 너무 수월한 것이죠. 서부전선에 있는 보병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단 휘하, 과거 연대장이죠. 그 휘하에 18문의 이 포가 들어가고, 동부전선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12문의 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포병대대라고 하지 않고 포병대라고 해서 소령이 지휘합니다. 이제 그런 서부전선은 18문, 동부전선은 12문의 이 포가 여단장 휘하로 들어가죠. 굉장히 화력이 좋아지고, 과거에 있던 거는 이제 4.2인치, 81mm 이런 것들은 대대 지원하기로 다시 또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 1차 물량으로 855문을 해서 전 사단, 기계화 사단은 아까 120mm 자주박격포를 하니까 빼고 보병 사단에 있는 휘하, 여단, 과거 연대 전부 이 포를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대전하고는 유력이 안 맞죠. 100년 전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100년 넘게 쓰는 포가 되겠죠. 당연히 현대전에 안 맞죠. 개념은, 메커니즘은 현대전에 맞겠지만 포의 위력이, 포탄의 위력이 현대전에는 안 맞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100년 된 포를 21세기 개념으로 자동화시켰는데, 이게 그러면 수십 년을 써야 되니까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독이 될까 약이 될까 하는 것은 더 써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참모총장 말대로 지금 120mm 자주 박격포로 가야지, 포탄 재고 있는 거 그거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맞을지, 아니면 우리 형편상 그래도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있는 거 아끼고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한 이게 맞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화된 M101 똥포라고 불렀던 그 포가 아주 자동화돼서 탈퇴 환골된 모습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